도박으로 흥한 자 도박으로 망한다. 도박에 대한 모든 진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줄 특별 MC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도박처럼 하고 있는 여자 성우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특집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난 우리 복면 타짜 시간에 항상 그 도박 중독이 되었던 분들 또 회복 과정에 계신 분들 모셨는데 네네. 이분들이 도박 중독에 한 어린이 정도 된다면 이분들은 큰 어른 정도 됩니다. 큰 어른이요? 네. 도박 중독도 심하게 들렸고요. 어허. 또 거기서 깊은 깨달음. 이건 큰 울림이 있는 분들 두 분을 모셨어요. 실제로 지금 또 도박 중독에서 회복이 되고 상담하시는 역할을 하신 두 분을 모셨는데 지금 또 주식과 관련해서 거의 도박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지선 씨가? 그럼 저 오늘 상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제 도박 성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다분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다 물어봐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질문 한 50개 준비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진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이제 도박에서 헤어나서 지금 상담을 20년째 하고 있는 김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현재 회복 중인 상담사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송파구에서 도박 중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나 뭐 상담을 잘 하시는지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이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진흙탕에 빠져 있었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왔는지 맞아요. 이런 정말 처절한 스토리들 엑기스 이런 것들을 좀 원하시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두 분? 스타트부터 네네. 무거운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데 뭐 저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네. 폐가 망신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가족이 깨어지고 네. 제 스스로가 끝없이 망가져서 음. 도박을 못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빠졌던. 폐가 방신까지 갔던 그 스토리 오늘 오픈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우리 이주영 선생님 폐가 망신 요거 받아야죠. 요거 받아야죠. 하나 더 얹어야죠. 폐가 망신에 저는 무장 공비하겠습니다. 무장 공비. 그건 무슨 뜻이죠? 혼자 외로이 이제 작전을 수행할 만큼 네네. 혼자 살았어야 됐죠. 네. 외로이 홀홀한 단신으로 갔던 그 그렇죠. 스토리 네. 오늘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김호진 선생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도박에 처음 손을 댔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80년대 중반 그 빠찡코. 우리나라에 빠찡코 그때 한 5, 6년 정도 합법화 됐었나요? 그래서 그 뭐 제이모 씨가 구속되고 그러면서 이제 빠찡코 호텔에서 다 이제 퇴출됐죠. 자,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시절 잠깐 우리나라가 빠찡코가 합법이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별 몇 개 이상 호텔에는 네. 전부 빠찡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4, 50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한금알을 낳는 것이었죠. 빠찡코는 바로 현금을 거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컸죠. 그 빠찡코 일단 합법이었는데 네. 초반에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비기너스 럭 네. 초심자의 행운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이제 도전을 했던 겁니까? 아니요, 진짜 제대로 벼락을 맞았죠. 오. 네, 중독된 사람들은 다 이 경험이 한 있어요. 번의 벼락. 네. 네네. 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벼락 한번 맞고 싶어요, 주식으로 사실.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사실은요. 네.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벼락을 맞았을까요? 뭐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야 빠찡코가 생겼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서울 중심에 있는 이제 그 호텔에 갔죠. 네. 빠찡코장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동전을 놓고 이렇게 슬롯머신식으로 당기는 그런 네네네. 빠찡코였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여튼 중간에 막 칠자가 4개 붙어가지고 오. 그 당시 제 봉급의 한 3배 정도? 어허.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친구들하고 막 2차도 가고 아주, 네. 아주 신나게 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봉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딴 거죠. 1,000만 원 정도를 뭐 한 10만 원 투자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될까요? 거의 5만 원도 안 아. 들었을 거예요. 5만 원. 3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딴 겁니다. 눈이 뒤집어졌겠죠? 뒤집어지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가게 된 겁니까? 그쵸. 그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재미로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혼자 이제 제대로 돈 따보자 그러고 간 거죠. 자, 일단은 벼락 맞은 이야기까지 했고요. 오. 자, 이주영 선생님이 갔다 옵니다. 네네 재밌어요. 제가 네네. 재밌어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는 걸 어떻게? 네, 저분이 지금 너무 외로워하고 계시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이주영 선생님 갔다 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기자님이 벼락 맞고 싶다고 그래서 네네. 좀 안타깝고요. 벼락을 맞았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을 자리가 것이다. 바뀌어 있어야 돼요. 벼락을 안 맞은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네, 모른다 이 얘기인 네, 거죠. 그쵸, 그쵸. 네,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건 행운입니다.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복 받은 겁니다. 네. 저는 한 10년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배님보다 10년 정도. 제가 네. 90년대 초학번인데 저는 이제 대학에 딱 입학을 하니까 독립 공간이 생기는 게 이게 자취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이제 자기 자취방이 생기니까 거기를 이제 자주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포카, 네. 흔히 말하는 그거를 이제 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네. 배우게 됐죠. 이제 처음에 뛰어들었는데 돈을 잃는 거예요. 네.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좀 어. 제가 그런 승부욕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서점에서 책도 사보고 공부를 하기 포카 뭐 시작합니다. 알면 이긴다든지.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그 다크호스가 돼서 대학가를 평정하기 이제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뭐 당구장을 밀러 간다든지 네네. 당구장에서 그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미에 빠져서 후반에 좀 잃었던 거는 이미 복구했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못하게 됐죠. 뭐 이게 난 좀 타고난 기질이 좀 있나 있구나. 보다. 남들도 잘한다고 하고 그만큼 이제 승률이 좋으니까 네. 이게 좀 무협 소설 같은데 강호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도박이 아니라 내가 프로 포커 선수가 됐다고 네, 생각을 맞아요, 맞아요. 했던 거였겠네요. 네, 제가 뭣도 모르고 아. 이제 그 꼬임에 빠져서 그 강호의 발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아까 말한 벼락도 맞아보고 네.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돈을 땄던 기억만 남고 수많은 이제 빚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대학생 신분에 네네. 그 프로들이 있는 데는 다 그 전문으로 꽁지꾼이라고 그러죠. 도박 꽁지꾼 뒤에서 이제 돈을 꽁지꾼. 빌려주는 네, 사람들. 뭐 악이나 짝기 뭐 이런 유의 사람들이 네. 있어요 항상. 네. 그래서 뭐 새벽 공지, 뭐 햇볕 공지 이래가지고 밤에 빌리면 아침에 갚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막 주니까 빌려달라고 하면 네네네. 갚을 생각도 못하고 막 하면서 그때 이제 당시 처음으로 대학생이 그때 등록금이 한 15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 1000만 원이란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빚 이야기까지 두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김호진 선생님으로 갑니다. 자, 그 빚, 아직 탕감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그 가지고 계세요. 빚 가지고 계십니다. 네. 자, 김호진 선생님 일단 빠찡코에서 벼락까지는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빠찡코로 드나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자동적으로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그 하우스 삐끼들이 네. 빠찡코장에 나타나요. 근데 전혀 몰랐죠. 이제 네. 뭐 처음에는 이제 빠찡코가 끝나고 나면 뭐 이제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야 같이 뭐 우리 섭섭하니까 한 게임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네네. 나중에는 뭐 어디 좋은데 요거보다는 판이 판을- 괜찮은 데가 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우스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망가지기 시작했죠. 선수들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어떤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네. 뭐 탄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있어서 이제 많이 빚을 졌던 걸까요? 아니면은 실력적으로 그분들한테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실력이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잃었던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아닐까요? 아마 처음에 갔을 때는 네네. 아마 많은 그 기술이나 속임수에 당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됐을 때는 제 스스로 무리하지 않았을까 빨리 회복하려고 네. 그 당시에는 네. 나도 적당히 할 수 있는데 내 머리도 괜찮은데 우리가 얘기하는 비합리적 신념으로 네네. 한번 붙어보자 끝까지 붙어보자 이런 오기 꺾이지 않는 자만심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승부욕이 좀 있었던 거겠죠? 엄청나죠. 저는 뭐 눈빛이 지금- 달라집니다. 난 방금 눈빛이 너무 매서워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커판에서 네.
그래도 계속 잃었다면은 빨리 끊을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또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런 네. 반복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제 그 치약을 먹인다 그러는데요. 네. 적당히 던져주죠. 먹이를 주는군요. 네. 그리고 넉다운이 이게- 되기 전에 한번 이제 물을 주고 네. 또 일어나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늘 얘기하는 비둘기보다 못한 이 머리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한 뭐 네다섯 차례 읽고 또 한 판 적당히 먹게 해주면 아 내가 실력은 괜찮았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도박판을 못 떠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까지 몇 년 동안 얼마까지 잃어보셨을까요? 저는 뭐 지금 돈으로는 계산이 안 될 정도죠. 90년도 초니까 네. 아마 그때 상계동 아파트가 한 2천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때 뭐 거의 8억 정도를 잃었으니까. 그때 돈으로요? 네. 아파트가 2천만 원 할 때 그러면 40배의 돈을 잃었다. 요즘 웬만한 아파트가 한 6, 7억 한다 그러면은 40배면 얼마예요? 아이고 7, 4, 28, 280억. 근데 그게 더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네. 미안하고 죄를 지은 부분이 네. 그 당시에 제가 사실은 공직자였어요. 네. 더구나 이제 그 금융권을 담당하는 네. 공직자였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신이 있다 보니까 막 불법 사채도 쓰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주는 공직권 돈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빚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돈 얼마 안 될지 몰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네. 것이. 요즘에는 이제 대출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만 당시 80년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 예, 대출의 근데- 조건이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네. 직원들끼리는 그냥 보증 서주는 게 예의였어요. 사실 아하. 뭐 큰 네. 무리 없이 예, 특히 또 공직자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친지 친구의 보증까지 아니요 직원들이 많았어요. 직원. 그래서 되게 미안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의 18명인가 나중에 거의 같이 공급 압류를 당했어요. 네. 18명이 우리 선생님의 보증을 서주신 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겠어요. 아 이거는 거의 저기 대역 죄인각입니다. 이지영 선생님, 네. 1,000만 원으로는 이거는 될 게 아닙니다. 네, 1,000만 원에서 더 갔던 겁니까? 아니면 요거를 아니요, 저는 네. 우리 또 이 선생에 비하면 또 세 발이 피해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그걸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네. 너무 재밌어.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아픈 걸 또 꺼내는데 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김호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나서 얘기합니다. 본인의 아픈 과거인데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개그 욕심까지 있습니다. 아 재밌게 하라며.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런 텐션 좋습니다. 네. 제가 이 1,000만 원 빚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희 상담할 때 그 가족들이나 누가 도박빚 갚아주면 안 된다는 것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대학생이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큰 돈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모님, 저희 어머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고 고민 끝에 이제 도박빚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당연히 말을 못했고 좀 집안도 엄격하고 보수적이었고 가정 형편은 좀 좋은 편이었고요. 네.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엄하시고 그런 전형적인 뭐 가부장적인 아버님이셨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제가 운전을 했으니까 네. 뭐 사고를 냈다. 근데 약간 음주 사고처럼 해서 합의금이 필요한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얼렁뚱땅 했더니 네네. 어머님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다가 그게 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걸 아버님과 상의하고 조금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워낙 그 뒤에 생길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니까 네. 그거를 저 확인조차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거를 제가 뭐 실수를 했나 보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갚아주신 거죠. 아. 그때 저한테는 뭐가 각인이 됐냐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자, 학습이 됐어요. 잘못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1,0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당시에 대학교 한 4년 동안의 등록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저한테 유일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다
드러나고 뭐 굉장히 그때 큰 고통과 책임을 제가 졌다면 네. 전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그 문제가 쉽게 네. 나름대로 생각보다 너무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것도 네네. 직접 저한테 직접 주셔서 제가 직접 갔다가 그 사채업자 돈 주고 자랑스럽게 네. 빚 갚는다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떳떳하게 나 이거 약속한 대로 갚았어요. 네. 또 빌려주세요. 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용등급이 올라가죠. 네. 그 사채 신용등급이 올라. 쟤는 약속 지키는 애. 네. 이런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좀 쓰레기였네요. 네. 쓰레기보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물어보면 저는 핵폐기물이라고 해요. 핵폐기물. 쓰레기 갖고는 안 되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사채업자의 돈을 또 다시 빌리고 또 아마 이제 도박장에서 탕진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또 빌리고 이러다가 이제 얼마 정도 당시의 돈으로 네. 얼마 정도까지 늘어난 건가요? 그때 당시에 군대도 그 학사장교로 갔어요. 장교로. 그러니까 네. 월급 받고 다니는 직업 군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도 잘 나오고 네. 그래서 뭐 한 그로부터 한 4, 5년 뒤에 이제 제가 제대를 할 시점에 돈 모아놓은 건 하나도 없고 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제대와 동시에. 월급은 고스란히 도박장에 갖다 네, 꼬라 어쨌든 박았고. 모아둔 돈은 없었고. 네, 아예 이제 월급은 다 탕진이 된 상태에서 5천만 원의 빚이 더 생긴 네, 상태로.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빚과 함께 제대를 하게 되죠. 네, 요때 엄마한테 한 번 더 손을 벌렸을까요? 벌렸습니다. 아, 걸렸어요? 네, 벌렸습니다. 자, 엄마는 또 이 귀한 아들이니까 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취업 준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결국은 제가 이제 또 그 거짓말을 어떻게 했냐면 어머. 마지막 훈련에 제가 큰 탱크로 사고를 쳤다. 제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엄마 나 총 잃어버렸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거든요. 탱크로 전봇대를 무너뜨렸다. 아, 그래서 제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걸 또 탱크로 전봇대를 무너뜨렸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 난리 나시니까. 네. 일단은 저희 어머님이 그냥 그 비자금 뭐 이런 거 다 모아서 네. 결국은 그거를 해결을 해주셨죠. 아, 그때 조금 반성은 했어요 그때는. 네. 아 좀 마음이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음. 아 좀 그때는 오더라고요 이 마음이. 이제는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긴 했습니다만 불효를 하면 안 되겠다. 그 시점이 끊는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안 끊어집니다. 조금 더 망가지는 이야기 네. 잠시 뒤에 더 듣고 싶어요. 아니 잠시 뒤에 더 돌아갑니다. 듣고 싶어.